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 그래, 제가, 오늘 할 거는, 뭐 할 거냐면, 그, 뭐시기냐, 실험을 저희 과연이라고 해서 과학과제 연구라는 걸 해요. 제가, 근데, 그게, 파기됐어요. 그 리블렛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과정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파기가 돼버려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거를 만회할 수 있게끔 새로운 실험을 알아봐야 되거든요. 예, 그거 하나 할 거랑 그리고 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썰 하나 풀겠습니다. 제가 원래 그 당일날에 바로 방송 켜가지고 썰 풀려고 했는데요. 그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자, 의자가 있습니다. 예, 그 의자를 그 의자를요 흔들리는 거예요. 의자가 흔들려요. 의자 다리가 4개잖아요. 그 중에서 자꾸 좌우로 덜컹덜컹 거리는 거야, 두 다리가. 이 의자를 가장 간단하게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균형을 맞춰서 안 흔들리게 하는 방법. 자, 일단 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어쩌다 나온 거예요? 수학 시간에 나온 거거든요. 그 사이값 정리할 때. 그래서 일단 수학과 관련이 있을 텐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어 그냥 다리 의자를 바닥에 박아버리자 라는 생각했거든요. 그걸 말했더니 전형적인 공돌이 생각이다. 그래서 그 다음 생각으로는 의자 다리를 잘라다가 어, 좀 조리 그걸 잘 붙여가지고 의자 다리를 3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3개로 만들면 이제 균형이 딱 맞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3개로 딱 해서 균형을 맞춰서 이제 안 들리게 한다. 중심점, 무게중심 딱 맞춰서. 그것도 공돌이 생각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어, 덜컹거리는 거 그 밑에다가 뭘 껴놓는다. 그거는, 그건 문돌이 생각이래요.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바꾸라는 거야. 제일 간단한 방법은 중심점을 딱 잡고, 의자의 중심점을 딱 잡고, 돌리는 거래요. 그러면, 덜컹거리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보시는 분들. 이 의자를 중심을 딱 잡아. 그러니까 자, 그림판 켜야 되겠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잠시만요. 그림판 켜드리겠습니다. 이게 자 잠시만요. 이미지 지우고 디스플레이 캡처하고 색상 치워. 아닌데 이게 디스플레이 됐죠?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의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의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 다리가 이렇게 4개 있다고 쳐요. 투상도요 지금. 점선 그리기 귀찮아서. 자, 여기 밑에 다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가 의자예요. 이렇게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자 면이. 이게 자꾸 이쪽 지점이랑 이쪽 지점이 덜컹거리잖아요. 그러면 얘 중심을 딱, 빨간색이 중심이에요. 이 중심을 딱 이렇게 잡고 얘를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돌려서 180도 될 때까지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 안 덜컹거린대요. 해봤어요. 진짜로 안 덜컹거려요. 왜? 왜냐하면 여기 값을 뭐 선생님 말씀하시기로는 여기 값이 플러스고 여기를 마이너스라고 뒀을 때 180도가 된다는 거는 결국 이 그래프 상에서 이 플러스가 있던 부분이 이 마이너스 지점까지 가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지점까지 뭐 간대요. 뭐 연속 함수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는 이 사이에 반드시 중심 0이 되는 구간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 0이 되는 구간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다. 그래서 안 흔들리는 것이다. 솔직히 이해 못했어요. 어쨌든 그렇대요. 이게 사이가 정리를 쓰는 거래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의자 흔들린다. 그러면 두 지점 딱 잡고 흔들리는 지점 2개, 다리 2개 딱 잡고 조금씩 돌려보세요. 180도 될 때 안 흔들려요. 의자가 신기하게도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그렇대요. 그렇다네.
예. 솔직히 뭔 소리인지 이해 못했습니다. 예. 뭔 소리인지 이해 못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재밌었네요. 수학시간. 갑자기 수학시간, 그러니까 초반까지 졸다가 그 얘기 나오니까, 졸다가 그 얘기 나오니까 정신이 확 깨는 거예요. 예. 예. 어쨌든 그렇다고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하려는 게, 이 리블렛 실험이 이제 파기가 된 이후에, 이제 다른 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 중에 이제 나온 게 이제 자이로스코프에 대해서 얘기를 알아봐야 된대요. 그래서 자이로스코프에 대해서 이렇게 된 이상 그냥 알아보려고요. 자이로스코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이로스코프. 사실 문돌이라면 자이로스코프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죠. 자이로스코프. 자, 자이로스코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를 이미지 지우고 디스플레이. 이게 아닌데? 아우 헷갈려 씨 자꾸. 자, 짜잔, 자이로스코프. 잘 보이죠? 예. 잘 보이죠? 자, 자이로스코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알아보겠습니다. 자이로스코프 고전 역학이라네요. 이 텐서 모벨라비치. 잠시만요. 저 폰에 알림이 떠가지고 폰 알림이 떠서 잠시만 보겠습니다. 중요한 걸 수도 있으니까 못 참지. 그리고 저번과 같은 이제 채팅창을 못 보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핸드폰으로 채팅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죠? 자, 여기 잠시만요. 이거를 계정을 바꾸고 트위치를 치고 트위치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서 레드 플라워 치고 됐죠? 그러면 딱 되겠죠? 자, 지금 채팅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여기에서 이왕 할거 예, 거치까지 하면 좋겠죠. 채팅을 본격적으로 합시다. 본격적으로. 자, 끼고 자, 이렇게 껴주고 충전기 빼. 충전하지마. 그리고 이렇게 하고 힘들어. 절차가 많네요. 자, 이러면 간단하게 채팅도 보면서 칠 수 있습니다. 지금 좀 이게 나가버린 것 같은데요. 됐죠? 그러면 자, 됐습니다. 자, 설정까지 완료했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이 고전 역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고전 역학. 이 고전 역학이란 게 스칼라, 벡터 뭐 어쩌고 샬라샬라 뭐 스칼라 벡터 뭐 스칼라랑 벡터 값은 압니다. 스칼라가 이제 그 방향성 말고 힘만 존재하는 거, 벡터 값은 이제 방향성도 존재하는 거, 그 값인데 뭐 이런 거래요. 굉장히 팽이 같네요. 봅시다. 자이로스코프 위아래가 완전히 대칭인 팽이의 고리의 축에 직각인 방향을 만들고 직각 방향을 만들었죠. 그것을 제2고리에 써서 앞에 것과 직각 방향을 만든 후에 제3의 고리까지 만들어. 둘 방향을 지탱하여 줌으로써 팽이의 회전이 어떠한 방향으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떠한 방향으로도 일어날 수 있게. 팽이가 회전해. 근데 이거 회전하면 여기도 회전하고 여기도 회전해. 그러면 이 팽이가 이쪽 방향이든 저쪽 방향이든 다 일어난다는 거잖아, 회전이. 그러네. 어떻게 방향에도 다 일어나네. 이게 X, Y, Z축이잖아요. 즉 이게. 그렇죠. 팽이가 빠르게 회전하는 동안에서 외부의 충격이 가해져도 이게 쓰러지거나 하지 않고 쉽게 회전축을 바뀌지 않고 회전축이 항상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는 성질인
일종의 관성력인 회전 관성 모멘트를 이용한 것으로 아 윤전은 뭐야? 윤전, 전륜, 회전의라고도 한다. 레옹 푸코가 명명했다. 방식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뭔가 회전에 의해 발생하는 자이로 효과를 사용해서 원점 위치를 역추정, 현재 방향이 어느 쪽인지를 역산출하는 기계다. 아, 역산출하는 기계라고? 원점 위치를? 그래서 방향성을 측정할 때 쓰게 된다. 굉장히 어렵네요. 선박이나 항공기용 컴퍼스, 대형 선박의 수평 안전장치. 수평 안전장치 쓸 것 같다. 그래서 관성 유도 장치 등에 응용된다. 그렇대요. 여기는 자이로 효과. 여기에 이제 자이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물체가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회전 운동 에너지를 보유하게 될 때 각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이 회전축 방향이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회전축 방향의 정렬을 유지한다. 고속으로 돌아가는 자이로 회전축은 그 방향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네요. 예. 일단 고속으로 팽이를 회전시킨 다음에 기준축을 삼아 얼마나 돌아가는지를 측정하는 것. 또한 이를 자이로스코프에 가해지는 토크를 90도로 뒤틀려 출력된다는 것도 알아두자. 하지만 밑에 언급될 경자 이런 걸 회전 관성력을 사용하진 않는다. 여태까지 같은 요소 사용인데 자이로스코프로 불렀으니 똑같이 자이로스코프라 부르는 것. 그렇대요. 레퍼런스 스타일 자이로스코프라는 게 있네요. 얘는 쇳덩이를 돌려서 자이로 효과를 이뤄낸다. 쇳덩이를 돌려서. 내부 모터 토크는 매우 낮으나 고속으로 회전. 여기에서 모터가 존나 고속으로 회전한다는 거죠. 궁금하면 유튜브를 찾아보자. 가연 속도까지 올리는데 몇 분 걸린다. 자이로스코프의 충격 연결을 사용하는데 정밀한 센서는 각도 센서가 아니라 각 가속도 센터다. 발음이 안 돼. 각 가속도 센서다. 쉽게 말해서 얼마나 빠르게 가속되었는가. 자이로 회전축을 기준으로 현재 센서가 달린 몸통 부분이 회전한 각도 그 자체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전속도 올라가는지가 각 가속도를 측정하므로 현재의 각도 자체를 알 수 없고 적분을 통해서 적분이라는 건 이제 그잖아요. 함수 연속 함수의 그 넓이를 구하는 거죠. 적분이 이걸 통해서 각도를 알 수 있다. 문제는 연속적으로 처음 기준값을 계속 적분하는 거라 시간이 지날수록 오차가 좀 쌓인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이 오차값이 다른 창조까지 이용한 측정하는 현재 각도를 계산할 때 이 오차가 부정을 쓴다. 얘는 쇳덩이 돌려서 자이로스코프 효과를 끌려내는데요. 특이하네. 밈즈야 이거? 밈즈? 이름 왜 이래? 밈즈 초소형 자이로스코프 가속도와 연기의 패키지로 널리 사용된다. 크기는 일반적으로 접하는 반도체 칩보다 작은 사이즈를 넓이 쓰인다. 그렇군요. 쉽게 설명하기에 대포를 쏜다고 가서 생각해보자. 대포를 쏠 경우에 대포알은 직선으로 날아가게 된다. 하지만 자전 방향으로 대포알의 속도는 일정하지만 땅엔 적도에서 멀어져 있어 느려지기 때문에 날아가는 동안 땅과 대포알의 속도가 점점 차이 나게 된다. 때문에 지도에서 볼 경우에 대포알 경우는 직선이나 한쪽으로 치우친 곡선이 되겠나. 전향력을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지구의 자전 속도가 지금보다 빨라. 그러면 공유는 더 심해질 거다. 직선에. 만약 느리다면 직선에 가까워질 거다. 이렇게 직선 한쪽의 휘는 현상을 설명하듯이 코리 올리 효과이고 이것을 이용해서 외부에 가해진 각속도를 구할 수 있다. 이 각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겠네요. 그러니까 지구 전향력이 이렇게 돌면서 그쵸? 지구 전향력이 이렇게 돌면서 얘가 지구 전향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게 대포 R이 이제 회전이 더 심할 거 아니에요? 액츄얼 패스가 직선을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 오차가 더 심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오차가 더 심하다. 그러면 각속도가 훨씬 빠르구나. 그걸 알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쵸? 내가 이해한 거 같은데 샘 사진은 자이로스코프가 아니라 샘 맞나 이거? 각속도 센서의 SEM 사진이다. 얼핏 보면 복잡하지만 스프링에 매달려 있는 메스를 생각하면 된다. 외부의 힘이 가해지면 메스는 그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고정 안 되어 있는 일렉트로드 사이의 간격 갭이 변하게 된다. 간격이 변함으로써 어쩌구가 변화가 되고 이것 세로를 이용해 전기적 신호를 읽어내는 것이다.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차가 발생하냐, 직선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가냐. 많이 떨어져서 간다? 그러면 전향력처럼 각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얼마나 작은 크기로 만들 수 있다. 작은 크기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정밀도 자체는 좀 떨어진다.
소형기기나 뭐 게임기의 모션 센서 등에 쓰인다. 미사일 경우에 정밀도가 아주 높지 않아도 되거나 비행시간이 짧은 대신 소형 센서가 필요한 경우 이 MEMS 자이로스코프를 쓰기로 한다. 아이언돔 방공체계의 요격 미사일이 대표적이다. 옵티컬. 자, 모듈 도면을 봤을 때 실사를 시킵니다. 이따구로 생겼다네요. 작동 중. 3개짜리도 있습니다. 뭐야 이게? 빛의 간섭 효과 등을 이용하여 만든 자이로스코프다. 오우 쉣. 옵티컬? 이름이 옵티컬이야? 주로 링 레이저 자이로스코프라고 한다. 개념 자체는 굉장히 오래되었고 가격도 비싸지만 기계식 자이로에 비해서 비교적 가볍고 아주 정밀하다는 특성 때문에 60년 후반부터 현대까지 항공기나 미사일 등의 정밀 센서로 각광받았다. 그렇군요. 레이저를 이용하나봐요. 빛의 간섭 효과? 또한 일반적으로 반도체 자이로스코프에 비해서 극도로 높은 정밀성을 가진다. 극도로 높대요, 정밀성이. 비행기나 탄도미사일 등의 광성 함법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꼭 이 자이로를 사용한다. 가장 빠른 지구의 자전 속도의 1000분의 10,000분의 1만큼 변하는 각속도를 감지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자이로스코프라는 개념이 이 도는 개념이 아니라 이 돌아가는 것의 원점을 찾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탄도미사일이나 비행기 이런 것들의 이제 균형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자이로스코프가 하나봐요. 근데 이제 그 전향력 자전 속도를 각속도 감지를 굉장히 정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10,000분의 1만큼 감지해낼 수 있다 이겁니다. 굉장하네요. 얘. 내비게이션 등급의 RLG로 분류할 수 있다. GPS의 민간 허용 이전에 일환 개념으로 개발된 장치가 스트랩 다운 INS다. 뭔지 모르겠죠. 자, 원리는 밑에 광섬유 방식 레이저 자이로스코프와 동일하나 광섬유 대신 거울로 레이저 경로를 설정한다는 점이 좀 다르다. 거울로 설정한다. 이제 카이스트 김병윤 교수의 수업 PT 중 일부입니다. 가져와도 되는 거야? 자, 강원에 쏴요. 반응성 결합기가 있네요. 편광을 시켜요. 반응성 결합기. 광섬유 코일, 회전 감지 부팅. 뭔 소리야 이게? 광섬유 자이로스코프의 기본 구성. 연구실 제작된 광섬유 자이로스코프. 자, 강원에서 빛이 나와요. 방향성 이제 결합기를 통과해. 그러면 두 갈래로 쪼개진대요. 두 갈래 쪼개지네. 자, 광섬유 코일을 통과합니다. 뭐 편광기 지나서 광섬유 코일을 통과하겠죠. 통과하고 하나는 편광기를 지나게 해서 위상을 레퍼런스로 고정한다. 레퍼런스? 뭔 소리야? 어쨌든 하나는 뭐 위쪽으로 가고 하나는 어떻게 그냥 회전한 자이로스코프에서 빛은 세그넥 효과에 의해서 진행 길이 변화에 대한 위상차 발생 방향성 결합기의 레퍼런스와의 무관 간섭 때문에 출력이 낮아진다. 정지된 상태에서 둘 다 같은 위상의 최대 출력이 나요. 뭔 소리야? 이걸 그냥 포토커플러로 받아들인다. 적당히 처리한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각가속도가 아니라 각속도의 값이 나오므로 각도를 구하려면 한 번만 적분하면 돼서 오차가 적다. 가속도가 아니라 속도가 나오니까. 그쵸? 가속도 적분이 속도고, 이제 속도 적분이 그거잖아요. 위치잖아요. 근데 각속도 값이 나오기 때문에 적분 한번 해가지고 위치 값이 나온다. 그래서 효율이 좋다. 라네요. 그냥 보통은 이제 가속도에서 적분해서 이제 속도 구하고 속도 적분해가지고 위치 구하는 그런 형식이었나봐요. 오차가 적대요. 창작물에서 자이로스코프 자체가 등장한 창작물은 거의 없다. 갑자기 창작물을 얘기하네요. 이거 굉장히 나무위 기스럽네요. 갑자기 창작물 너무 뜬금없는데?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부터는 자이로스코프 개념이랑 뭐 사용하는 거 이거 MEMS 그리고 옵티컬에서 이제 링 레이저 자이로스코프 뭐 이런 거 소개했는데 갑자기 창작물에서 하고 시작하네요. 좀 어이가 없네요. 어쨌든 자이로스코프 자체가 등장한 창작물은 거의 없다. 물어본 사람. 다만 가상현실용 체험 장비라 하던 식으로 자이로스코프와 비슷한 3차원적 움직임이 필요한 장면에 유사한 구조물이 등장하기도 한다. 기묘하게 시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포탈 장치라던가 신비한 힘을 가진 물건으로서 드물게 등장하는 편. 가운데 회전 디스크를 빼버리고 가장자리 링만 빙빙돌다 포탈이 열리는 식이다. 자이로스코프 모양과 비슷한 물건에 시공간을 뛰어넘는다. 근데 사실 자이로스코프는 위치를 찾는 데 쓰이는 거다.
도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위치를 찾는 데 쓰이는 건데, 이거를, 이 영화나 이런 미디어 매체에서는 이제 그걸로 쓴다는 거 아니에요. 막 시공간 초월하고 막 이동하는 그런 걸로 쓰인다. 재밌네요. 갑자기 여담 안 나오면 섭섭하죠. 나무위키에 육축 자이로 센서는 X, Y, Z축에 대해서 회전각 검출을 위한 자이로 3개와 X, Y, Z축에 대해 가속도 센서 3개가 들어있다. 6축도 있어요. 아까 3축이 기본이라 했는데 X, Y, Z에 대한 이제 회전각 검출하는 거, 그리고 가속도 센서 3개 이렇게 해서 6개를 착용하는 것도 있답니다. 그리고 자이로는 매우 비싸대요. 존나 비싸네. 이제 맴스틱 같은 전문회사 제품은 1700만원 정도의 고가 제품이다. 비싸네. 이제 밈스인지 자이로 칩도 예외는 아니라서 자이로 칩 셋도 무라타 1축 자이로가 5만원이다. 이것도 미사일이나 우주선에 들어가는 거에 비하면 무지하게 싼 편이다. 저런 것에 들어간 자이로는 보통 억소리, 억이라. 이런 무기급 자이로스코프는 국내에 하나나 LIG 넥스원의 미사일 사업부에서 만든다. 나네요. 쉣. 빡. 휴대폰에 6축 자이로가 들어간다. 휴대폰에 들어가 6축 자이로가. 비싸다는 자이로 6개나 쓴 것인데 말장난에 불과하다. 말장난을. 지자기 센서 3축과 초소형 자이로 3축을 합해서 6축이라는 말장난이고, 보통 3축 가속도계가 일반적인 모션 센서 모듈의 구성탄이다. 첨언하자면 자이로의 정밀성이라는 것이 읽어드리는 값 자체의 정밀성 뿐만 아니라 사실상 얼마나 오래 외부의 보정 없이 믿을만한 값을 낼 수 있느냐. 99%의 정확도라 해서 초당 60번씩 5초만 검출하면 벌써 300번이고 300번의 1%는 3이라서 무시할 수 없는 숫자다. 보정 없이 가동되는 시간이 길수록 가동시간 내내 정확도를 확보하는 해당 정확도가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해당 도는 거에 위치를 찾는데 그 해당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야 된다. 그 얘기죠. 하는 것이라서 항상 사람 손에 있고 보정 없이 급격한 운동을 한 번에 몇 분 이상 측정할 필요가 없는 휴대폰을 쓸 때는 그렇게 정밀도가 높지 않아도 된다. 6축 자이로라고 하는데 가속도랑 각속도 구하는 게 아니라 지자기 센서 3개다. 거기다 플러스 한 거다. 그죠? 아유 기절. 그쵸. 사실상 핸드폰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가로, 세로 이것만 판단하면 끝 아닙니까? 뭐 자이로 센서가 필요한가요? 핸드폰에? 이렇게 고가의 자이로 센서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예. 닌텐도 윌이 아니구나. 닌텐도 위의 주변 기기에 모션 플러스에도 꽤 쓸만한 센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 좀 분해하면 좋은 거 가질 수 있겠네요. 센서만 되어다 멀티콥터 등에 사용하기도 한다. 일명 멀티위에는 눈차크와 모션 플러스가 필요한데 눈차크에 가속도 센서, 모션 플러스에 자이로 센서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뜯어버리네요. 그냥 그걸. 가속도 리모컨에도 있다. 근데 리모컨 자체는 필요 없다. 그래서 리모컨을 분해한다. 그리고 갑자기 여기에서 창작물에서가 나온다. 여기까지 그냥 이야기가 끝난 거야 사실상. 보통 항공기나 미사일 선박 등 자이로스코프와 가속도계를 조합하여 관성한 법을 수행한다. 칼만 필터 어쩌고 샬라샬라 주기적으로 바이러스를 검출한 소프트웨어 필터이다. 아폴로 비행선은 별을 이용해서 INS를 정렬해서 인공위성에서 별을 이용한 스타 센서를 이용해서 자이로스코프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이 널리 쓰이고 있다. 이게 표준이 된다. 별을 기준으로 한다. 제품이 들어서 이를 마이크 대용으로 쓰는 방법도 개발되었다. 아직 대화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인식만 가능하다고 나오지만 마이크 퍼미션을 제한한다고 도청이 원천 봉쇄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서문에 그 자이로스코프의 조형물이 존재한다. 공학계열 대학답게 대학을 대표하는 조형물 자이로스코프를 대한 것으로 추측된다. 갑자기 한국공학대학을 얘기해 줍니다. 갑자기 좀 봐볼까요? 경기도 시흥시 경간. 예쁘네요. 한국공학대학교는 달린다. 교과도 갑자기 나네. 우리 모두 손잡고 대지를 달리자. 같아요.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재밌네요. 자이로스코프.
그러니까 위치를 찾는 데 쓰인다는 거죠. 노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자이로스코프 졸라 많네 고정력. 자이로스코프. 네, 자이로스코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찾아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목 아파. 네, 자이로스코프. 여러분들 일단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예, 조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거? 그쵸? 자, 여러분들, 자,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